오늘은 그 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형이라는 글자는 이게 형틀이라는 글자거든요. 옛날 죄수들이 있으면 죄수들의 이렇게 뭐 목에 그쵸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짰잖아요. 아니면 이 감옥도 이렇게 이 감옥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물정자의 어떤 형상인데 이렇게 사람을 인신을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여기다가 이제 칼도자를 넣어서 더 이렇게 더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형벌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청간 글자는 형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지에는 이게 유형화된 그리고 어떤 자에서부터 해까지 뭔가 이렇게 쭉 시간의 변화에서 공간이 물질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현상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의 변화 내에서는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그 물질들이 형상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봄에서 막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여름 다음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목화금수의 추나추동의 이런 변화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자연은 그렇게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글자를 표방하고 표징해가지고 사람이 지지의 연월일시에 네 글자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리고 그 글자를 요동시키는 주변 인자인 올해가 예를 들어 갑진이라고 하면 올해는 지지가 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진토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묘년이고 재작년 같으면 인년이었으면. 그러니까 다 매년이 이렇게 이렇게 계절이 3년씩 이렇게 3달씩 생왕묘, 생지, 왕지, 묘지가 반응을 하는데 각각의 이런 글자들이 내 팔자에 놓여져 있는 글자들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반응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팔자도 연월일시로 놓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겨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봄의 글자가 있다가 뭐 이렇게 가을의 글자가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봄의 글자로 점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놓일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구성 자체가 흐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 글자들끼리 각 모여 있는 글자들의 어떤 성향들이 서로 간의 충돌 현상이나 이렇게 어떤 배치 형상이나 갈등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에서는 서로 조율하고 조절하고 조화하고 이래서 넘어가는데 사람 팔자 내에서는 자연의 조화스러움 같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글자들끼리에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악귀가 안 맞는 거지. 그거를 맞춰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형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의 흐름이 아니라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 자연계의 법도를 순응하느라고 내 팔자 내에서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수정하고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때? 그게 힘든 거야.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기브업 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 어때요?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조년에 내가 조실부모를 했다. 부모 혜택이 없었고 근데 나는 청운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뭔가 성취 욕구가 강했었고 내가 고학하고 신문 배달하고 옛날 스타일로 뭐 구두 닦기 하고 이래서 주림배를 잡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고시패스도 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중년에 뭔가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진짜 내가 양육받고 보호받고 뭔가 케어받고 이래야 될 때 부모 덕을 못 받았어. 교육도 못 받고 이러니까 어때요? 제대로 된 어떤 진로나 설정도 어렵고 직업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비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치우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크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목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은 크게 보면 이렇게 해묘미 운동을 하고 그렇죠?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인묘진 운동을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신자진이면 예를 들어서 해자축 운동을 하고 그렇죠? 뭐 신자진이면 이렇게 해자축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서로 이런 그 방합과 삼합끼리에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서로 간의 운동성이 이렇게 삼합과 방합으로 다 목 운동인 것 같은데 이런 글자들 자체들끼리를 보면 이게 신해천하고 자형하고 축진파하고 인해합파하고 묘묘자형하고 진미파하고 이런 형태들로 다 이런 그 형이나 파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고서해 보면 이게 사혹십악이라 해서 이 글자에서 이게 순행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자축인묘 그리고 역행으로 열 번째는 다 형파가 다 걸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서에도 보면 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효천 선생 같은 경우는 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걸 몰라도 팔자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고전을 보면 형의 선비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인이죠. 대인이나 이렇게 선비는 이렇게 과거에 붙고 소위는 이렇게 형틀에 매여서 이렇게 책직을 맡고 이런 형태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게 작용하고 어떤 때는 힘들게 작용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충하고 그럴 텐데 형이라는 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월일시 중에 어떤 글자들 중에 형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각각의 그 글자들끼리에 뭔가 생긴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요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나온 곳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맞아야 어떤 그 지향점이 되고 합일점이 되고 완전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커가지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이게 좁아가지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넓히거나 이걸 더 좁히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수정, 교정, 수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몸도 쭉 오래 쓰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어디에 이렇게 기운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치우친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치우친 곳에서는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 뭐 중년의 나이 어느 시점이나 또 이런 에너지들이 반응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이 어때요?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거나 다시 맞추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어떤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상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쓰는 에너지들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직업에도 그런 형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려고 수술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이라는 거는 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런 그 형충파의 합형충파의 이런 에너지들은 팔자 내이든
팔자 밖에서 팔자 내에 작용력을 행사하든 팔자가 변화하고 팔자가 작동하는 또 팔자와 외부 환경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 기제들이에요. 그런데 비교적 합에 의한 것보다는 형이나 충에 의한 것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뭔가 내가 이렇게 다시 조정하고 자리매김해야 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수고로움과 고통과 힘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형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사회 그 가치가 정해놓은 정관의 법규를 어겼어요. 그렇죠? 그럼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어때요? 교정을 하는 의미로 형벌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적인 상황을 내가 만약에 그런 형상의 형벌을 당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면 내가 범죄자나 범법이 되거나 뭔가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벌을 가한다라고 하면 내가 법관이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형리라든지 법관, 뭐 요즘 뭐 이렇게 검사, 경찰, 군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의사도 어때요? 내가 메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가이드하고 하는 것이 사람 목숨을 어때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살의 여탈권을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살에 내가 거기에 기브업 할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형살, 그래서 형살이라고 하거든요. 형살. 기운이 세다 이거예요. 세다. 센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극복하고 여기에 반응하기가 다른 글자들보다는 다른 팔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작용력보다는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팔자에 그 형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자체 내의 인자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형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형적인 상황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어떻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팔자에 비해서. 그래서 꼭 형을 뭐 안 좋다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좋다 이건 아닌 거예요. 단지 내 팔자에 아니면 그 내가 보려고 하는 구조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이 어떻게 작동하는 이 기제를 내가 잘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자기 발전에 자기 극복에 어떤 계기나 이런 걸로 삼을 수도 있고 이게 진로 설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이런 부분이 아니면 말 그대로 이런 형적인 상황, 그러니까 형벌이나 또 시비라든지 충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생의 이런 파노라마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합은 비교적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수렴하고 그런 작용력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 요인을 일단은 수반을 하고 와요. 사람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인사신 삼형이 있고 인사신 삼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자묘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묘형은 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파라고도 합니다. 근데 형적인 현상이 조금 더 많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진호유예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그 팔자 내에서 이런 글자들이 조합이 되면
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에 해당한다. 근데 이 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요 삼형입니다. 삼형. 삼형. 요 인사신하고 축술미. 예. 이런 글자들이 팔자 내에서 또 운과 대비해서 아주 강렬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작용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대부분의 구조들을 보면, 이렇게 뭐 생지나 왕지나, 묘고지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거나,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느 팔자들이 묘고지 위주로 돼 있다든지, 생지 위주로 돼 있다든지, 왕지 위주로 돼 있다든지,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해가 빠졌죠. 그쵸? 해가 빠졌고, 여기서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 인신사해는, 자, 이는 봄을 열어가면서, 그쵸? 봄을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맞잖아요. 그쵸? 인묘진한 에너지고. 그리고 이는 인호술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인묘진으로도 가고, 인오술로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인의 현상적인 모습은 축월에서 초봄, 맹춘, 초춘으로 새싹의 봄으로 해가지고 봄을 열어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출발하고 열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첫 번째 주자들이 잘 치고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그래서 왜 생지에 걸리냐면 생하는 에너지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스프링이라고 하잖아. 스프링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탁 튀겨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뭔가 이렇게 촉발하고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러한 동력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동력 때문에 어때요? 봄이 열리는 거예요. 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봄이 시작이 되는데, 요 인 중에 원래 인의 본 모습은 간목인데, 이 간목이 중기로 뭘 가지고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불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인은 이미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이 내가 봄을 시작해야지, 스타트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여름까지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야. 여름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 구상도 많고, 막 이렇게 다급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지들은 어때요? 다 여름을 열어가고, 가을을 열어가고, 겨울을 열어가고, 봄을 열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 계절의 초입이다 보니까, 스타트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동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에너지가 많겠죠. 자연에서 보면. 그러면 사람한테도 보면 이런 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많이 움직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 뭐, 이 음지랑 붙으면 개사일주, 이런 경우들은 붙잖아요. 그죠? 천간은 을정기신계를 붙어가지고, 이렇게 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 같아도, 이런 글자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생지 에너지니까, 그죠? 이런 글자들은 어때요? 이런 글자들은 양간하고만 붙잖아요. 그죠? 양간하고만. 그러니까, 이러한 생지 글자들이 많이 있으면, 뭔가 분주하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반응에 즉각적이고 이동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밀어나가고 출발하고 막 이러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간에 갈등 요인이 생기겠지. 아니 서로 누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뭐라고 제스처를 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생지들은 뭐예요? 서로 뭔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러한 서로 충돌 현상이나 이렇게 부조화 현상이나 비틀림 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 삼형은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짜여져 있을 때 삼형의 형상이 이런 형벌이나 내가 이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부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앉은 자리가 편하지 않아. 움직여서 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움직여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동적인 요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자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글자만 있어. 생지가, 인사신 중에. 그쵸? 한 글자만 있으면 비교적 덜 해요. 덜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 글자가 있다. 두 글자가 있다 그러면 두 글자끼리는 요 인사신끼리 두 글자끼리는 먼저 두 글자끼리의 관계를 먼저 따져요. 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여름을 열어 나가는 거고 사는 어때요? 사는 다 인사시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어 나가면서 각 계절을 먼저 열어 나가느라고 그 어떤 다급하게 서두르면서 생기는 거에 대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등 구조가 충돌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사는 이렇게 여름이면서 사중에 경금 있잖아요, 그렇죠? 사중에 경금, 가을 기운. 그러니까 가을을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사오미 운동도 하고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요 두 기운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 두 기운이 인중의 병화하고 사중의 병화하고 어때요? 같은 화인데도 성향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오행으로 보면 목생화잖아요, 그렇죠? 목생화. 목생화인데 이게 서로 생지끼리가 서로 출발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서로 생하니까 어때요? 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불길이 화염방사에 같이 확 나가는 거지. 그게 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겉의 모습은 목생화인데 화기가 지나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지나치게. 지나치게 촉발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다가 십성이나 궁성을 또 붙이면 돼요. 입히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갑이고 이거는 이게 왜냐면 이거 우리 12운성으로 보면 이거는 병이니까 이렇게 병이는 장생을 받고 갑사는 병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인목이 화를 생하고 이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를 보아가지고 인목이 어때요? 타들어가는 형국인 거예요. 분목이 되는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화기운을 스타트하고 촉발시키니까 화기운이 맹렬하다는 거지. 지나치다라는 거지. 조절이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구조가 이 관계성을 보면 인목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겉의 모습이 생이기도 하고 자체 에너지로 다 목생화 에너지로 끌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형이라고도 한다. 요 인사 같은 거는 형도 되고 이제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육해라고 하는 육해 천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작용력을 보고 뭔가 글자 명칭을 하나만 붙인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인 것도 있어. 그럼 그만큼 작용력이 어때요? 다양하고 다변하고 많이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일간한테는 7살이잖아요, 그렇죠? 7살이고 이거는 편인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간이 쓰는 것보다 이게 여기다 10성에 7살이 붙었으면 7살의 성향이 인사형적인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더 강하다라는 얘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에서 사로 가고 또 사에서 이렇게 신으로 갈 때는 사중의 경금하고 신중의 경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사유축으로 사우미에서 사유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화가 되는 거고, 요 신금은 어쨌든 신자진을 열어가고 화기를 마무리 짓고 신자진을 열어가고 이렇게 신유술을 열어가고 신자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의 초입들이기 때문에 요 에너지도 강하게 겨울을 열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것 같이 요 글자들도 형적인 현상이 수반이 되는데, 인사시는 참 오묘한 게 있어요. 인사시는. 이게 다 생지끼리인데 이렇게 사신이 되면 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사신이 되면 요거는 뭐예요? 예, 합도 되는 거예요. 합도 되고 안에 있는, 그쵸? 신중의 임수하고 사중의 병화의 관계성 때문에 뭐도 된다 그랬어요? 이러한 파의 형상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가 있으면 인사형이나 처가 되고, 이렇게 두 글자가